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령 고학생입니다. 자, 공시법령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공시하고 세법, 이게 한 지붕 밑에 한 가족이 되죠. 자, 공시법령과 관련돼서는 몇 문제가 출제될까요? 예, 24문제가 출제되고요. 세법은 몇 문제가 출제되죠? 예, 16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됐네요, 보니까. 자, 우리가 이제 공시법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시법령은 24문제로서 공시하고 세법이 전반적으로 2차 과목에서 가락이 많이 나와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공시하고 세법이 나눠지다 보니까 공시하고 세법을 못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당한시한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항상 그래요. 공인중개사를 올해 1차, 2차를 동시에 합격하고 싶다. 다 소원들이죠. 그렇죠? 오늘 새가 밝았고 이민년이고요. 우리 호랑이 때니까 합격을 어랑 해서 물어야 되겠죠. 합격증을. 그러면 우리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우리가 2차 과목에서 이제 1, 2차 동차를 합격하고 싶다. 그러면 딱 하나 요거는 지켜주셔야 돼요. 첫 번째,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주는 거야. 욕심을 버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 공인중개사는 무슨 평가예요? 절대평가죠. 절대평가는 뭐예요? 가락이 없고 60점만 넘기면 합격한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절대평가니까 쉬운 것부터 먼저 잡아라. 우리 공인중개사는 점수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걸 인지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맨날 우리가 1, 2차 뭐에 동차 합격하지 못하고 너 보통 불합격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어려운 것부터 먼저 잡는다라는 겁니다. 쉬운 것부터 먼저 잡아달라. 이걸 부탁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공시법령도 두 가지 법령이 있어요. 요 공시라는 것은 뭘까요? 요 공시라는 것은 이게 밖으로 공개해 준다라는 거야. 밖으로 공개해 준다. 뭘 공개해 준다라는 거예요. 부동산을 공개해 준다라는 거야. 부동산을 공개해 준다. 이게 바로 부동산 공시 법령이 되죠. 공시라는 것은 우리가 속된 말로 뭐예요? 한마디로 찜이야. 찜에 놓는 거예요. 내 물건이라는 걸 찜에 놓는다. 뭘로써? 우리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뭐예요? 예, 토지대장이죠. 우리 토지대장을 배우는 법이 하나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게 바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야.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우리가 정확한 키워드가 없어요. 그러면 이 공간정보에서 지적이라는 의미를 찾아내야 돼. 그래서 지적정보가 된다는 겁니다. 또 개발적 측면이 아니라 뭐다? 관리적 측면이다. 이걸 우리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토지대장 등을 배우는 게 대표적으로 토지대장을 배우는 게 보통 우리가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우리가 제1편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우리가 공간정보법이라고 강의하시는 분이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적편이라고 강의하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대표적으로 두 번째가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등기법 들어보셨죠? 등기부. 등기부와 관련돼서는 우리 등기소에서 관리하는 등기부가 있어요. 등기부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죠. 그래서 등기부를 배우는 바로 부동산 등기법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적 파트와 관련돼서는 몇 문제 출제되느냐? 12문제가 출제돼요. 등기와 관련돼서는 12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적이라는 것을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 땅의 뿌리는 지적이야. 사람의 뿌리는 뭐가 있어요? 호적제도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호적제도가 즉 가족관계 등록부로 바뀌었죠. 그러면 사람한테도 이름이 있다. 그러면 땅의 이름도 있어. 그게 바로 지번이 된다는 게 지번. 사람한테는 남성, 여성이 있죠. 남성, 여성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성별이죠. 그러면 땅에 성별이 있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지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람한테도 가족이 있다면 그게 면적이 돼. 사람은 울타리가 있어요. 그러면 땅은 울타리가 바로 경계가 된다라는 게 경계. 자, 그러면 우리가 담벼락이 있어서 꼭지점이 있죠. 그게 바로 경계점 차표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땅의 뿌리가 곧 지적이고 사람의 뿌리가 호적. 그러면 지적을 생각할 때 항상 호적제도와 연관을 우리가 시켜둘 필요가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해두고 지적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적은 무슨 관계를 주된 공시하느냐. 즉 지적 보이죠. 눈에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실관계를 공시한다. 사실관계가 주된 공시가 뭐냐? 바로 지적이라는 거야.
자, 지적과 관련돼서 그러면 지적 그러면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등기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냐? 자, 권리관계를 공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지적 그러면 사실관계 툭 치고 등기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입문하실 때 처음 입문하실 때 책을 읽을 때 자, 지적과 관련돼서는 사실관계 정립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등기는 권리관계 정립이 빨리 필요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공시라는 거야. 공통점은 공시죠.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과 관련돼서 지적은 땅이야, 토지죠. 우리 등기법은 토지와 건물이야. 공통점은 토지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부동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동산,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공시법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적과 관련돼서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사실관계는 외우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사실관계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지적은 아주 쉬워요. 그러면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쉬운 거부터 잡아라. 그럼 지적을 먼저 빨리빨리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지적이라는 것은. 지적은 쉬워요. 조금만 하면 한 일주일, 2주일만 투자한다면 충분히 지적과 관련돼서는 우리 12개 만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등기와 관련돼서는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해요. 지적은 권리관계죠. 권리관계는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니까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천천히 이해하면서 암기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지적과 관련돼서는 암기가 필수고 등기는 이해가 필수야. 근데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어차피 어때요? 외워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기본 틀은 암기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 그걸 하나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연습을 하고 가죠. 지적은 무슨 관계?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등기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요 학습 목표를 우리가 한번 봐봐요. 기본서 14페이지를 기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4페이지를 펼쳐서 그거 한번 딱 펼쳐놓고 우리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목표를 설정해야죠. 올해 2020년의 목표는 뭡니까? 공인중개사 합격을 목표로 했다면 1년을 매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쉬운 과목, 쉬운 법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 1차, 2차를 동차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두 번째는 반복, 리피트라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학습 목표와 관련돼서 이제 보시죠. 자, 14페이지를 펼쳐놓고 지적에 대한 기초 이론으로서 지적의 3요소. 자, 우리 음식을 만들 때 뭐가 필요해요? 재료가 필요하죠.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배울 때는 뭐예요? 재료가 필요해. 그래서 지적의 3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의 3요소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이 목표를 한번 숙지하고 가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자, 우리가 공인중개사는 객관식이야. 객관식 문제라는 것은 제발 눈 감고 해보지 말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외워요. 지적의 3요소 이렇게 오는데 지적 눈 감지 말고 눈을 뜨고 해오라고. 어차피 지문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적의 3요소와 관련돼서 지라는 거예요. 지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토지야. 토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적 공부야. 지적 공부라는 게 있고요. 이걸 역할을 하는 게, 매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등록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 자, 그러면 토지와 지적 공부, 등록, 요거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 주시고 일단 지로 시작했으니까 지적. 그래서 지적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 3가지 요소가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요걸 가지고 요리만 해먹으면 돼. 여기에다 봐봐요. 여기에다 토지 등록 단위 양념을 뿌렸어요.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가 뭐냐? 그게 바로 필지라는 거야. 자, 필지라는 것은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런다? 필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필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봤고요. 그러면 요 토지를 어디에다 담아요? 이게 지적 공부가 밥그릇이라고 생각해봐. 토지의 표시사항을 요 지적 공부에 담는 거야. 그거 담는 게 바로 뭐다? 등록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의 3요소를 배웠으니까 여기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자, 지적이란 무엇을?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라는 밥그릇에 뭐예요? 등록하는 것. 이게 바로 지적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돼요.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가 뭐냐? 양념을 푹 뿌렸으니까 필지가 탄생하게 돼. 필지.
그래서 앞으로 필지와 관련돼서는 요걸 의미를 요걸 한 필지로 생각해야 돼. 땅이 제일 좋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필지를 가장 좋은 땅이야. 요것도 몇 필지? 한 필지가 돼. 그렇죠? 필지는 면적과 무관하다라는 거. 요걸 꼭 기억해 달라는 거.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는 지적의 3요소를 우리가 보셔야 되고, 자,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왜 우리가 여기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합격할 목적으로.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왜 배우느냐? 바로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1강에 대해서 지적제도의 개요화에서 우리 기본서 14페이지 이하부터 우리 지적의 3요소와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요거는 우리가 공시법령은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생각해 주셔야 돼. 저를 잘 보세요. 이렇게 보면 뭡니까? 이쪽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여기가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를 우리가 배울 거고, 세 번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적이란 나와 있죠. 지적이란 지적의 의. 그러면 의와 관련돼서 지적이 무엇인가? 아까 무엇을? 자,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등록 공시하는 것. 이게 그러면 지적이란 국가가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 이 물리적 현황이 뭐냐? 바로 토지의 표시라고 그래요. 자, 토지의 표시에서 우리가 한번 보시도록 하죠. 우리 토지 지적 공부 등록.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런다? 바로 필지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서울특별시. 자, 마포구예요. 마포구 신수동. 자, 369. 그 다음에 대라고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필지냐? 바로 이렇게 낸 박스를 치면 한 필지가 돼. 한 필지라는 거예요. 그럼 필지의 구성 요소가 뭐냐?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이걸 뭐라고? 일명 소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369가 뭐예요? 지번이다. 자, 대가 뭐냐? 바로 성별. 그래서 요거는 지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 넓이가 뭐냐? 면적이에요. 면적. 여기에 바로 뭐예요? 경계가 됩니다. 경계. 여기 이제 X축, Y축이 만나서 경계점이 만나니까 연장하니까 뭐가 나오죠? 좌표가 나와. 좌표. 자, 그러면 우리가 필지의 구성 요소로서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게 뭉치면 몇 필지가 된다? 한 필지라는 게 됩니다. 필지가 되죠. 그럼 필지의 구성 요소를 뭐라고 그러느냐? 바로 토지의 표시라고 그래. 자,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라고 그래요. 요 표시가 뭡니까? 표시. 즉 사실이라는 거야. 사실. 앞으로 지적은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고 토지의 표시와 관련돼서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소재 369 지번. 사람에 갖다 대면 이름에 해당된다고 그러죠. 이 지번과 관련돼서는 역시 별표가 5개짜리가 돼. 지번과 관련돼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사람한테도 이름이 중요하듯이 우리 땅의 이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한테는 성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땅의 성별이 곧 지목이야. 지목과 관련돼서는 자, 28개가 있어요. 그 28개 중에 대라는 지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목과 관련돼서는 역시 요거는 별표가 6개짜리가 돼. 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왜 별표가 6개냐? 전 과목에서 지목은 연관이 있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면적과 관련돼서는 면적은 별표가 몇 개가 되느냐? 5개가 돼요. 5개 가족이니까. 경계와 관련돼서도 별표가 5개짜리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토지 표시와 관련돼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여기에서 우리 지번과 관련돼서 하나, 요건 둘, 하나, 5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준비를 잘 하시라고요. 우리가 보통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토지의 표시, 그래서 표시의 사항과 관련돼서 자꾸 첫 자를 따서 외울 생각을 하지 말고 보통 서지, 지면, 경자 이렇게 온다. 서지, 지면, 경자 이러지 말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이 뭐냐? 소재 369 지번, 대가, 지목. 자, 그러면
면적, 가족과 가족, 넓이가 면적이 되죠. 그래서 이제 경계, 좌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자, 이게 바로 토지의 표시사항이야. 뭉치면 뭐가 되죠? 바로 필지라는 요소가 된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적이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 즉 토지의 표시는 뭡니까? 바로 사실이죠. 사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와 법적 권리 관계를 공적 정부에 등록 공시하고 변경 사항을 영구히 관리하는 것, 관리하는 측면이. 우리 공법이라는 과목도 있죠. 공법은 어떠한 측면이에요? 개발적 측면이고, 우리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의 측면은 관리적 측면이라는 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지적의 3요소 그러면 지적의 3요소와 관련돼서 꼭 숙지해야 돼. 다시 한번 우리가 적으면 토지, 지적 공부, 등록이 돼. 자, 요 포인트를 항상 지적의 3요소에서 모든 포인트가 나오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토지의 등록 단위가 뭐냐? 다시 이제 필지가 되죠. 필지. 자, 필지의 구성 요소가 뭐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되죠. 나눴다. 그러면 분할이 되는 거야. 분할이 되죠. 분할이란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나누는 것. 만약에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라고 그럴까요? 그거는 합병이라고 그러죠. 합병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필지의 구성 요소와 관련돼서 자유자재로 써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연습을 우리가 해야 돼. 그러면 지적이란 토지에 대한 토지의 표시를 어디에? 지적 공부라는 밥그릇에 등록하는 것. 이게 바로 지적이죠. 우리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요걸 반드시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본서 14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적의 개념이 나오고요. 두 번째 지적의 3요소가 나와. 지적의 3요소 1, 토지, 2, 지적 공부, 그 다음에 3번 등록이 나올 거예요. 15페이지와 관련돼서 그러면 지적의 3요소는 우리가 항상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우리가 항상 뭐가 필요해요?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리정돈이 필요해요. 자, 우리가 집에 가서 정리정돈을 잘 하시는 분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버리는 것. 정리정돈을 잘하는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 우리 속담말로 애인 정리. 그러면 애인 정리는 애인을 버리는 게 바로 뭐예요? 애인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버리는 걸 잘하는 거야. 버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 기본서를 우리가 체크해 나가면서 잘 버려야 돼. 불필요한 것들은. 그래서 정리정돈에다 초점을 우리가 맞춰주시고 그러면 14페이지와 15페이지에서 기본서에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첫 번째 14페이지 지적의 의 부분에 대해서 정리정돈을 해 두시고 우리가 지적의 3요소와 관련돼서 세 가지 요소와 관련돼서 1. 토지, 2. 지적 공부, 3. 등록이라는 요 세 가지만 밑줄을 딱 꺼놓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적지도의 유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큰 문제가 없어요. 새 지적이 발달하면 법지적으로 가고 법지적이 발달하면 다목적 지적으로 가.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해서 법지적, 소유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2번과 관련돼서 밑줄만 하나 딱 꺼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측량 방법과 경계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어. 그래서 이제 도의 지적과 수치 지적이 있어. 수치 지적은 일명 좌표 지적이야. 과거에는 수치 지적구였는데 지금은 뭐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말한다면 좌표 지적. 그러면 도의 지적과 좌표 지적 밑줄을 딱 꺼놓고 16페이지 가서 도의 지적과 수치 지적을 밑줄을 딱 꺼놓으면 돼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좌표 지적이야. 좌표 지적에다 별표 하나 딱 써놓고요. 자, 그러면 우리 기본서 17페이지 가니까 등록 차원에 따른 분류가 있어. 등록 차원에 따른 분류로서 2차원, 3차원, 4차원 지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2차원 지적이야. 2차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요. 2차원 지적에다 밑줄을 딱 꺼놓고 자, 등록 의무에 따른 분류로서 우리 지적의 주체는 뭐냐? 바로 국가가 가래. 그러면 국가는 적극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적극적 지적이라는 것. 요 정도는 우리가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출제되고 있지 않으니까 그게 우리가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둥을 쌓아가야 돼. 가랑비에 옷 젖듯이 다 내용은 할 필요 없지만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는 정리정돈을 해 두셔야 돼. 그러면 우리나라는 2차원 지적을 채택하고 있고 적극적 지적을 채택하고 있고 정량 방법과 경계,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로서 도의 지적과 바람의 사표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발달 단계별 분류로서 우리나라는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 지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법지적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 정리정돈을 해 두셔야 돼요. 그 화면을 우리가 다시 보신다면 지적의 3요소와 관련돼서 토지, 그 다음에 자 지적 공부, 등록,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런다? 필지의 구성 요소를 뭐라고 그러죠? 토지의 표시.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